수사의 마지막 한 랭킹 생수병 사건 미스터리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시간대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탄산음료 병 입구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요. 이후 지난 18일에도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물을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일 같은 팀 막내 직원 A씨는 회사에 무단 결근했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A씨 집에서는 독성 물질이 든 용기가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국가수가 A씨를 부검한 결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저희가 짚어본 대로 그 무단 결근한 A씨 집에서 독성 물질이 다량 검출되다 보니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경찰이 A씨를 입건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형사소송법 328조에 보면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 기각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를 하는 목적이 기소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인데 피의자가 사망하면 처벌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 기각을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용의자를 사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히려면은 뭐 휴대전화를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입건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8일 날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기 전 물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수병 내에 독성 물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국과수의 분석 결과 현장 생수병과 컵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남성 직원의 혈액에서는 또 농업용 살충제 원료가 검출됐습니다. 하종대 기자, 생수병에서는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 또 피해 남성의 몸에서는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살충제나 살균제에 쓰는 이제 독성 물질인데요. 이름을 제가 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또 이제 그 모방 범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게 물이나 혈액에 들어가면은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나 혈액일 경우에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디에서 검출이 됐냐면은 이분들 2분이 이제 18일 날 쓰러졌잖아요. 지금 한 분은 바로 이제 그래도 의식이 깨어나서 귀개했는데 지금 나머지 한 분은 아직도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신 생수병 그 물에서는 검출이 안 됐지만 그 입구에서는 검출이 됐습니다. 그 독성 물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도 마셨는데 커피 잔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이 피해자, 이분의 혈액에서 처음에는 이 독성 물질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 지금 현재 가해자로 알려진 숨진 분 있지 않습니까? 강모 씨. 이분의 집에서 이 독성 물질 약병을 확인하고 이 독성 물질이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혈액에서 그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혈액과 그 생수, 물 안에서는 이것들이 잘 검출이 안 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생수 안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도 한번 보죠. 직원들이 쓰러진 게 18일입니다. 오후 2시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오후 10시쯤에 신고를 했다. 따라서 현장 보존이 어려웠다. 생수병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또 하나 중요하게 밝혀내야 될 점이 바로 계획 범죄일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경찰이 지금 숨진 막내 직원을 입건을 해서 그의 휴대폰을 좀 포렌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네네. 특별한 내용이 나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그 30대 대리 집을 가봤더니 그 안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이 독성 물질이 뭐 살충제나 살균제 원료로서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2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기록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의심이 가는 측면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쨌든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사건의 전말 밝혀내면 그다음에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제3의 범인이 있으면 그 사람 밝혀내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추측하는 바와 같이 그 30대 대리 직원이 이를 모두 꾸민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사실은 그 중태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그 죗값을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은 죗값을 본인이 스스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더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혹시 민사적으로 네. 피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은 그 상속인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했나? 그 범행 동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하정대 기자, 혹시 경찰이 단서를 찾은 게 있나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바로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가장 최신의 이제 수사 상황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경찰이 수사한 바로는 이 강 씨,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이 강 씨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 독성 물질에 대해서 검색을 했고 또 독성 물질을 얼마나 넣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한 걸로 봐서 지금 10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0일에는 상당히 적은 분량을 넣었고 그다음에 18일에는 좀 더 많은 분량을 넣었을 것으로 이제 경찰이 보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범행을 했을지라도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왜 그러면은 이런 테러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사실은 이분이 매우 내성적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서울에서 일하면서 많이 질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 질책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불만은 내심으로 쌓였지만 이런 것들 항의도 못하고 하면서 아마 쌓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휴대전화를 쭉 포렌식을 해서 보니까 회사하고 집을 왔다 갔다 관악구에 있는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한 흔적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약간 위토리형이었다. 이런 얘기가 경찰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행 동기, 인사 불만 때문인가 지금 이런 이제 경찰이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인 건데 A 씨가 이제 경남 사천 본사에서 최근에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옮겨온 뒤에 업무 태도를 두고 아마 좀 동료 직원 내지는 선배 직원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배가 최근 A 씨가 같은 팀 선배에게서 본사로 발령을 내겠다. 다시 사천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A 씨가 동료들과 전혀 문제없이 잘 지냈다. 이런 증언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최진문 교수님. 예. 만약 인사 불만이 맞다 하더라도 인사 불만 때문에 선배 동료들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테러를 했다는 건 참 설명은 잘 안 되잖아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일상적으로. 근데 이제 또 하나 설명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예. 만약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예컨대 본인이 그런 행동, 스스로의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만약에 알려지거나 뭔가 밝혀졌을 때 본인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직감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사망한 이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논문도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논문을 살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단순히 그냥 독극물로 사망을 하게 하는 그런 논문이 아니에요. 예. 그게
검출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도 사실은 뭔가 범행을 숨기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물론 그걸 검색했다고 이분이 범행을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예. 논문의 내용 자체를 보면 독극물을 먹었을 때 그게 나중에 검출되지 않은 방법을 찾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 오늘 하정대 기자. 이제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분이 기본적으로 외톨이형 은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한테서 업무 능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줄기차게 이제 질책을 받았는데 그거를 스스로 해소하지도 못하고 항의하지도 잘 못했어요. 불만을 옆에 털어놓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 서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경찰은 진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그런 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게 이제 2008년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30대 여성이 자살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 혈액이나 다른 데서 그 독성 물질이 검출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범행을 하더라도 이게 그 피해자 어디에서도 검출이 안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논문을 통해서 확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범행 동기나 범행 과정은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종합한 대로 이 막내 직원도 숨진 상태고 굉장히 이 사건이 오리무중이다, 미스터리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경찰 수사 쉽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제가 봤을 때 혹시 공범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 더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